안녕하세요. 와이메커 여러분. C.S. 루이스의 나니아 시리즈 의자 6번째 시간입니다. 다음날 아침 9시경 외로운 여행자 3명이 얕은 여울목과 징검다리를 찾아 슈리블 강을 건너는 모습을 누군가 보았을지도 모르겠다. 슈리블 강은 졸졸 거리면서도 흐르는 얕은 냇물 같아서 일행이 북쪽 기슭에 이르렀을 때 질은 무릎 위로는 아예 젖지도 않았다. 약 50m 앞에는 황무지가 시작되는 지점까지 곳곳에 벼랑을 이루며 가파른 땅이 뻗어 있었다. 유스터스가 황무지에서 낮은 계곡으로 흘러내리는 왼편 서쪽의 물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인가 봐. 그러나 마슈위글은 고개를 가로질렀다. 거인들은 주로 저 계곡 근처에 사는데 저 계곡이 거인들에게는 길이나 마찬가지지. 그러니 곧장 앞으로 가는 게 좋아. 가파르더라도 말이야. 그들은 기어 올라갈 만한 데를 찾았고 10분쯤 뒤에는 숨을 헐떡이며 꼭대기에 서 있었다. 그들은 나니아의 골짜기를 그리운 듯 돌아보고는 고개를 돌려 북쪽을 보았다. 광활하고 고독한 황무지가 눈길 닿는 곳마다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왼쪽은 훨씬 더 바위가 많은 지대였다. 질은 거기가 거인들이 사는 계곡이 끝이라고 생각하고는 그쪽은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일행은 곧 출발했다. 땅은 탄력이 있어 걷기에 좋았고 하늘에서는 창백한 겨울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황무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고독함이 더해갔다. 낙새 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솔개도 더러 눈에 띄었다. 아침 해가 한창일 무렵 물가 작은 웅덩이에서 휴식을 취하며 물을 마시려고 멈춰서자 질은 모험도 즐겨 볼만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행에게 느낀 대로 말했다. 그러자 마슈이글이 말했다. 아직 아무것도 아니야. 첫 번째 휴식 뒤에 다시 걷는 것은 마치 쉬는 시간 뒤에 아침 수업 시간 혹은 기차를 갈아탄 뒤에 또다시 하는 기차 여행처럼 처음만큼 좋지 않았다. 다시 출발하자. 질은 돌로 뒤덮인 계곡 가장자리에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돌들은 전보다 덜 펀펀하고 더 뾰족뾰족한 것이 실제로 작은 돌탑들 같았다. 그리고 생긴 게 어찌나 재밌는지. 질은 생각했다. 어쩜 거인들에 관한 이야기들은 죄다 저 이상한 돌에서 나왔을지도 몰라. 만일 깜깜할 때 이곳을 지난다면 저 돌이 쌓여있는 모습을 보고 거인으로 쉽게 착각하겠어. 저것 좀 봐. 꼭대기에 튀어나온 게 꼭 머리 같잖아. 몸에 비해 지나치게 큰 것 같긴 하지만 흉측한 거인한테는 제격이야. 그리고 저 덤불 같은 것들은 실제로 히스나 새 둥지인 모양인데 저것들이 머리카락이나 턱수염 구실을 제대로 하고 있군. 그리고 옆에 튀어나온 것들은 꼭 귀를 닮았어. 엄청나게 크긴 하지만 거인들의 귀가 코끼리만큼 크다고 하면 되잖아. 그리고 질은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뭔가가 움직였던 것이다. 진짜 거인이었다.
착각이 아니었다. 질은 그것이 고개를 돌리는 것을 보았다. 거대하고 멍청하고 뺨이 툭 튀어나온 얼굴을 힐끔 보았다. 그 모든 것들은 바위가 아니라 진짜 거인들이었다. 40~50명가량이 한 줄로 늘어서서 계곡 바닥에 발을 딛고 팔꿈치는 계곡 가장자리에 올려놓은 채 서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게으른 사람들이 어느 화창한 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느긋하게 담벼락에 기대 서 있는 광경과 비슷했다. 퍼들글럼 역시 거인들을 알아보고는 속삭였다. 계속 똑바로 가. 거인들을 쳐다보지 말고.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뛰지 마. 금방 쫓아올 테니까. 일행은 거인들을 못 본 척하며 계속 걸어갔다. 마치 무시무시한 개가 있는 집 대문 앞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물론 그보다 훨씬 무섭긴 했지만 말이다. 이런 거인들이 수십 명이나 있었다. 거인들은 화가 나 보이거나 친절해 보이거나 관심이 있어 하거나 하는 표정이 전혀 아니었다. 거인들이 여행자들을 발견한 듯한 기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순간 어떤 무거운 물체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오더니 거대한 돌덩이가 20발쯤 앞에 떨어지며 박살이 났다. 그러고는 쿵 하며 또 하나가 10발짝 뒤로 떨어졌다. 유스터스가 물었다. 우리를 겨냥한 거예요? 퍼들글럼이 말했다. 아니, 그렇다면 지금보다야 훨씬 안전하겠지. 거인들은 적을 맞히려는 거야. 저기 오른쪽에 돌무덤을. 하지만 절대 못 맞힐걸? 그래서 돌무덤은 아주 안전하지. 거인들은 아주 형편없는 사수거든. 화창한 아침에는 대개 던지기 놀이하지. 자기네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놀이니까. 무시무시한 순간이었다. 거인들은 끝도 없이 줄지어 있는 것 같았으며 끊임없이 던져대는 돌 중 어떤 것들은 바로 곁에 떨어지기도 했다. 실제로 위험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거인들의 얼굴과 목소리만으로도 누구든 겁에 질리고도 남을 만했다. 질은 거인들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애썼다. 25분쯤 지나자 거인들이 말다툼을 시작했다. 그 때문에 돌 던지기는 끝났으나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거인들한테서 1.5km 밖에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다지 즐거운 일이 아니었다. 그들은 약 20마디쯤 되는 길고 의미 없는 말을 서로에게 퍼부어대며 야유했다. 화를 못 이겨 거품을 물고 악을 쓰며 펄펄 뛸 때는 마치 폭탄이라도 터진 듯 땅이 흔들렸다. 또 거인들은 어설프게 생긴 커다란 돌망치로 서로 머리를 때렸는데 머리가 너무 딱딱해서 망치가 튀어나갈 정도였으며 때린 괴물이 오히려 손이 지려오는 아픔에 소리를 지르며 망치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거인들은 어찌나 멍청한지 1분만 지나면 똑같은 짓을 그대로 반복했다. 이것은 길게 보면 좋은 일이었다. 왜냐하면 1시간쯤 지나자 거인들은 다들 심하게 다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거인들이 주저앉자 머리가 계곡 밑으로 들어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곳에서 1.5km 이상 떨어진 곳까지 갔는데도 거인들이 아기들처럼 악을 쓰고 중얼거리며 엉엉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그날 밤 그들은 황무지 맨 땅에서 야영을 했고
퍼들글럼은 담요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등을 맞대고 자는 법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었다. 맞댄 등이 서로를 따뜻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담요 2장을 모두 덮을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추위는 가시지 않았고 바닥은 딱딱하고 울퉁불퉁했다. 퍼들글럼은 아이들에게 북쪽으로 갈수록 훨씬 더 추워진다는 생각을 하면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거라 말했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말이 조금도 위안이 되지 않았다. 일행은 여러 날 동안 에틴스모어를 가로질러 여행하였다. 베이컨을 아끼기 위해 주로 유스터스와 퍼들글럼이 잡은 붉은 뇌조, 물론 그것들을 말하는 새들이 아니었다. 그 뇌조를 먹으며 지냈다. 실은 활을 쏠 줄 아는 유스터스가 꽤나 부러웠다. 유스터스는 캐스피안 왕과 함께 항해하면서 활쏘기를 배웠다. 황무지에는 시냇물이 워낙 많아서 물 걱정은 없었다. 실은 책에서 사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왜 죽은 새의 털을 뽑고 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는지, 또 그것이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손이 시린지에 대해 결코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걸 생각해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거인들과 거의 마주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거인 하나가 그들을 보긴 했지만 그 거인은 큰 소리로 한바탕 웃고는 자기 일을 보러 성큼성큼 사라져 버렸다. 열흘쯤 지났을 때 그들은 변경지대에 이르렀다. 그들은 황무지의 북쪽 끝에 도착하여 길고 가파른 비탈을 따라 낯설고 더 거친 땅을 내려다 보았다. 그 비탈 맨 밑에는 벼랑들이 있었다. 그 너머로는 높은 산들, 어둠침침한 절벽들, 돌로 뒤덮인 골짜기, 안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좁은 협곡들, 그리고 메아리 치는 계곡에서 쏟아져 나와 검은 심연 속으로 음울하게 흘러가는 강들이 펼쳐 있었다. 조금 떨어진 산등성이 위에 눈이 드문드문 쌓여 있는 것을 지적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퍼들글럼이었다. 퍼들글럼은 거기에 덧붙였다. 하지만 북쪽으로 올라가면 눈이 더 많을 거야. 틀림없어. 일행이 비탈 아래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벼랑 꼭대기에 서서 저 아래 서쪽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흐르는 강문을 바라보았다. 강은 그들이 있는 쪽은 물론 건너편 쪽까지 절벽으로 막혀 있어 햇빛이 전혀 들지 않았고 초록빛을 띠고 있었고 물살은 매우 빨랐으며 급류와 폭포도 많았다. 강물 소리는 얼마나 큰지 그들이 발을 딛고 있는 땅까지 흔들릴 정도였다. 버들글럼이 말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벼랑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질정 강에 빠질 염려는 없겠다는 거지. 저건 뭐죠? 유스터스는 느닷없이 왼쪽 상류를 가리키며 말했다. 모두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되었다. 달이 굉장한 달이었다. 아치 모양의 다리가 골짜기의 이쪽 끝에서 벼랑 저쪽 끝으로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아치의 꼭대기는 마치 성 바오로 성당의 둥근 지붕이 거리 위로 쏟아 있는 것처럼 벼랑 끝보다 높이 솟아 있었다. 질이 말했다. 와, 거인들의 다리다. 퍼들글럼이 말했다. 아니면 마법사의 다리거나.
이런 곳에서는 마법을 조심해야 해. 내 생각에 저건 함정이야. 우리가 중간쯤 건너면 저건 안개가 되어 녹아버리고 말 거야. 유스터스가 말했다. 아, 제발 그렇게 김새는 소리 좀 그만해요. 도대체 왜 저게 진짜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거인들 중에서 다리를 놓을 수 있을 만큼 영리한 친구가 있을 것 같아? 질 역시 물러서지 않았다. 그렇지만 다른 거인들이 놓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백 년 전에 살았던 현재의 저들보다 훨씬 현명했던 거인들 말이에요. 우리가 찾고 있는 거인의 도시를 지었던 그런 거인들이 다리를 놓았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길을 가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요. 옛 다리가 옛 도시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거란 말이죠. 유스터스가 맞장구를 쳤다. 그거 기발한 생각이다. 질폴, 바로 그거야. 자, 가자. 그들은 방향을 돌려 다리 쪽으로 향했다. 직접 다가가서 보니까 다리는 꽤 튼튼해 보였다. 돌 하나하나는 스톤헨지, 영국 남부 솔즈베리 근교에 있는 거대한 돌기둥이 이중고리 모양으로 줄지어 서 있는 기념물, 석기 시대의 후기의 것으로 추정됨. 그 스톤헨지의 돌기둥만큼 컸고 지금은 여기저기 금이 가고 부서졌지만 한때 솜씨 좋은 석공이 네모 반듯하게 더듬었을 것이다. 난간에는 거인, 미노타우로스, 사람 몸에 소의 머리를 한 그리스 신화의 괴물, 오징어, 지네, 그리고 무시무시한 신들의 형상과 얼굴 잔해가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화려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다. 퍼들글럼은 여전히 다리를 믿지 못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건너는 데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아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은 길고도 힘든 과정이었다. 군데군데 커다란 돌들이 떨어져 나가 무시무시한 틈새가 나 있었는데 그 사이로 수천 미터 아래에서 물보라를 일으키며 흘러가는 강이 내려다 보였다. 발밑으로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는 것도 보였다. 그리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점점 추워졌고 바람이 어찌나 드센지 발을 한 곳에 붙박고 있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 바람 때문에 다리가 통째로 흔들리는 것 같았다. 꼭대기에 이르러 멀리 다리 아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자 고대 거인들이 다녔던 길의 흔적 같은 것이 그들 앞에서 산의 중심부로 뻗어 있는 게 보였다. 포장된 돌이 많이 없어졌고 남아있는 돌 사이사이에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그리고 그 고대의 길로 보통 어른만한 두 사람이 말을 타고 그들을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다. 퍼들글럼이 말했다. 계속 가. 저 사람들 쪽으로 걸어가. 이런 곳에서 마주치는 사람은 적이기 십상이야. 저들에게 두려워하는 눈치를 보여선 안 돼. 일행이 다리에서 벗어나 풀밭에 발을 디디뎠을 때 낯선 두 사람은 상당히 가까이 와 있었다. 한 사람은 투구를 내리고 갑옷으로 완전히 무장한 기사였는데 갑옷과 말은 검은색이었다. 방패에는 아무런 문장도 없었고 창에는 깃발 하나 붙어 있지 않았다. 나머지 한 사람은 하얀색 말을 타고 있는 여인이었는데 그 말이 어찌나 사랑스럽던지 지금 당장이라도 코에다 입을 맞추고 각 설탕이라도 하나 입에 넣어주고 싶을 정도였다. 그러나
너울거리는 눈부신 초록색 옷을 입고 말 위에 비스듬히 앉아있는 그 여인이 훨씬 더 사랑스러웠다. 여인은 감미로운 새의 노랫소리처럼 달콤한 목소리로 발음을 가볍게 굴리며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여행자들이여, 여러분 중 몇 분은 이 거친 황무지를 걷기에 아직 어린 순례자들이군요. 퍼들글럼은 경계심을 눈치지 않고 딱딱하게 받았다. 그럴 수도 있겠죠, 부인. 질이 말했다. 우리는 거인들이 살던 폐허 도시를 찾고 있어요. 폐허의 도시? 이상한 곳을 찾는군요. 찾으면 어떻게 하시게요? 우리는 질이 말을 꺼내려 했으나 퍼들글럼이 얼른 가로막았다. 죄송합니다만 부인, 우리는 부인이나 부인의 친구분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나저나 부인의 친구분은 꽤 조용하시군요. 그렇죠? 게다가 부인은 우리를 모르고요. 실례가 아니라면 낯선 분들께 우리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금방 비가 올 것 같기도 한데, 어, 그렇죠? 여인은 소리내어 웃었다. 세상에서 가장 낭낭하고 음악적인 웃음 소리였다. 여인이 말했다. 자, 얘들아, 너희는 현명하고 엄격하고 노련한 안내자와 함께 있구나. 나는 너희 안내자가 자기 생각을 말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조금도 저 사람을 나쁘게 보지 않아. 하지만 난 내 이야기를 자유롭게 말해주마. 이따금 거인들이 사는 폐허의 도시란 이름을 들어보긴 했지만 그것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이는 아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단다. 이 길로 쭉 가면 하팡시와 성이 나오는데 그곳에는 점잖은 거인들이 살고 있지. 그 거인들은 에텐스모의 어리석고 난폭하고 야만적이고 짐승 같은 거인들과는 달리 온순하고 점잖고 자상하고 공손하단다. 그리고 하팡에서 너희들이 폐허의 도시의 소식을 들을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훌륭한 잠자리와 인정 많은 집주인들은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야. 거기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그게 안 된다면 며칠만이라도 쉬어가는 편이 현명할 거야. 거기서 김이 나는 욕실과 부드러운 침대로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될 거고 하루에 4차례씩 고운 고기와 빵, 달콤한 과자, 진한 차가 식탁에 오를 거란다. 유스터스가 냅다 소리를 질렀다. 우와, 바로 그거야. 다시 침대에서 자는 걸 상상해봐. 질도 맞장구 쳤다. 맞아. 그리고 그 뜨거운 물에 목욕하는 것도. 하지만 그 거인들이 우리를 머무르게 해줄까요? 우린 그 거인들을 모르는데.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그냥 초록옷의 여인이 너희들을 통해 안부 전한다고만 해. 그리고 가을 축제를 위해 남쪽 아이 2명을 보낸다고 말이야. 질과 유스터스는 입을 모아 말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해야 한단다. 성문에 너무 늦게 도착하지 않도록 말이야. 그 거인들은 정오에서 몇 시간만 지나면 성문을 닫아버리는데 일단 문을 닫으면 아무리 두드려도 절대로 열어주지 않는 게 그 성의 관리니까.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여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고 여인은 그들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마슈위글은 뾰족한 모자를 벗고 몹시 뻣뻣하게 인사를 했다. 그러자 말없는 기사와 여인은 요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며 다리 위로 말을 몰았다. 퍼들글럼이 말했다. 아, 이거 참. 저 여자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만 있다면 좋겠군.
거인 나라의 황무지에서 마주칠 만한 부류가 아니잖아. 난 기분이 좋지 않아. 뭔가 안 좋은 일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유스터스가 말했다. 제기랄. 전 그냥 굉장한 여자라고만 생각했어요. 뜨거운 식사와 따뜻한 방을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이제 하팡이 여기서 멀지만 않았으면 좋겠어요. 질도 거들었다. 저도 그래요. 그 여자 옷 정말 굉장했어. 그 여자가 타고 있던 말도. 퍼들글럼은 여전히 석연치 않은 모양이었다. 그래도 우리가 그 여자에 대해 좀 더 알았으면 좋겠는데. 말씀이야. 질이 말했다. 제가 그 여자에 대해 좀 물어보려 했는데 아저씨가 그 여자한테 우리 이야기를 하나도 안 해주니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유스터스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아저씨는 왜 그렇게 뻣뻣하고 기분 나쁘게 대했어요? 그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라니, 그 사람들이 누구야? 난 한 사람밖에 보지 못했어. 찔이 물었다. 그 기사를 못 봤단 말씀이에요? 가보셔 봤지. 한데 그 친구는 왜 말을 안 했을까? 쑥스러웠나 보죠. 아니면 그저 그 여자를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목소리만 듣고 싶었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그 사람이었어도 그랬을 텐데 뭐. 난 말이야. 아까부터 그 투구를 들치고 안을 들여다보면 대체 뭐가 있을까 궁금했어. 유스터스가 끼어들었다. 미치겠군. 갑옷이 생긴 모양을 생각해봐요. 그 안에 사람 말고 뭐가 있을 수 있겠어요? 마슈이글은 소름 끼치게 즐겁다는 듯 물었다. 해골은 어때? 마슈이글은 다시금 생각에 잠기면 한마디 덧붙였다. 아니면 어쩜 아무것도 없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사람 투명 인간일지도 몰라. 질이 투덜거리며 말했다. 정말 끔찍한 생각만 골라서 한다니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내죠? 유스터스가 말했다. 어휴, 무슨 엉터리 같은 생각들이야. 항상 최악의 상황만 예상하고 게다가 번번이 틀리기만 하니까 말이야. 우리 그 점잖은 거인들이나 생각하면서 되도록 빨리 하팡으로 가요. 거기까지 얼마나 되는지 알았으면 좋겠는데. 마침내 아이들은 퍼들글럼이 예견했던 말다툼을 처음으로 벌일 뻔했다. 전부터 질과 유스터스가 서로 티격태격하지 않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일처럼 심각하게 의견 충돌을 일으킨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퍼들글럼은 전혀 하팡에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퍼들글럼은 거인들의 점잖음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점잖든 어떻든 거인들과 함께 지내는 일은 아슬란의 표시와 아무 상관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바람과 모닥불에 익혀먹는 말라빠진 쇠고기와 딱딱하고 차가운 땅바닥에서 자는데 지쳐 있던 아이들은 점잖은 거인들을 방문해야겠다고 끝까지 고집을 피웠다. 결국 퍼들글럼은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하고 대신 조건을 한 가지 내세웠다. 퍼들글럼의 허락 없이는 점잖다는 거인들에게 자신들이 나니아에서 왔다거나 릴리언 왕자를 찾고 있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게 그 조건이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여행길에 올랐다.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눈 뒤로 상황은 두 가지 면에서 악화되었다. 하나는 지세가 훨씬 험해졌다는 점이다. 그 여자가 가르쳐준 길은 잔인한 폭풍이 끊임없이 몰아치는 좁은 골짜기로 이어졌는데 황무지에서처럼 불을 피울 만한 땔감도 없었고 야영을 할 만한 작은 웅덩이도 없었다. 게다가 땅은 온통 돌퉁이여서 낮에는 발이 부르텄고 밤이면 온몸이 쑤셨다. 둘째로는 그 여인이 하팡에 관한 말한 의도가 무엇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아이들한테는 나쁜 영향을 끼쳤다. 두 아이는 오로지 침대와 욕실과
뜨거운 음식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에만 골몰해 있었다. 이제는 아슬란이나 심지어는 잃어버린 왕자에 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고 질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표시들을 혼자 암기하던 버릇마저 내던져 버렸다. 처음 며칠 동안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했지만 얼마 안 가서 그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다. 하팡에 가서 보낼 유쾌한 시간을 상상해 보면 더 즐거워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은 더 비참함을 느꼈으며 서로에게 그리고 퍼들글럼에게 더 심술 맞고 쌀쌀하게 대했다. 마침내 어느 날 오후 일행은 골짜기가 넓어지면서 양쪽에 시커먼 전나무 숲이 솟아 있는 곳에 도착했다. 일행은 앞을 보고서야 자신들이 지금까지 산속으로 지나왔다는 것을 알았다. 앞에는 황량한 돌투성이 벌판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멀리 눈 덮인 산들이 보였다. 그러나 그들이 있는 곳과 저 멀리 있는 산들 사이에는 들쭉날쭉하면서도 꼭대기가 평평한 나지막한 언덕이 봉곳 솟아 있었다. 봐봐, 저것 봐. 질이 소리치면서 벌판 너머를 가리켰다. 질의 손끝을 따라 시선을 옮기자 평평한 언덕 너머 점점 짙게 깔리는 땅거미 사이로 반짝이는 불빛이 눈에 들어왔다. 불빛, 달빛이 아닌 모닥불도 아닌 따사롭게 정겨운 느낌을 주는 불 켜진 창들의 행렬. 황무지에서 몇 주씩이나 밤낮으로 지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그 순간 어떤 느낌이었을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질과 유스터스는 반가움과 흥분에 들떠 소리쳤다. 하팡! 퍼들글럼은 무뚝뚝하고 침울한 목소리로 되풀이했다. 하팡! 그러나 퍼들글럼은 곧 이어 기러기다! 하고 소리치며 즉시 어깨에서 활을 뽑아 통통한 기러기 한 마리를 쏘아 떨어뜨렸다. 그날 안으로 하팡에 도착하기에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뜨거운 음식과 불이 있었기 때문에 지난 일주일 동안 보냈던 그 어느 밤보다 따뜻한 밤을 맞이했다. 모닥불이 꺼지자 밤은 매섭게 추워졌으며 다음날 아침 일어났을 때 그들이 덮고 잔 담요는 서리가 앉아 딱딱하게 얼어 있었다. 질은 발을 구르며 중얼거렸다. 괜찮아. 오늘 밤에는 뜨거운 목욕을 할 수 있어.